미국의 대선이 실질적으로 끝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분기점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미국 증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증권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올 것이다라는 얘기 해뒀었고 이미 대선 전에 증권시장은 분기점에서 이미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 결과가 좀 늦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대선이 끝났고 이 대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증권시장은 아주 180도 달라지는 180도 달라지는 그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요 정말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날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말 동안 쉬지 말고 좀 공부 좀 하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참 징글징글하죠 공부? 예. 학창 시절 때도 징글징글하게 공부했는데 또 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됐는데도 공부하라고 합니다. 뭐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직장인들도 그렇고 사회인들도 그렇고요. 평생 공부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증권시장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예.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세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이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반드시 하시라라는 말씀드렸고 특히나 제가 공부를 하시라고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말씀드렸죠. 미국의 대선 이후에 시장 부위는 180도 달라질 겁니다. 180도 달라질 것이고 시장이 변하는 변곡점에서 시장이 변화하는 그 변곡점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도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2021년에 정말 한바구음을 짓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2021년이 돼도 계좌가 달라질 게 없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오히려 손실만 있는 그런 분들도 상당수가 될 겁니다. 결국이 지금 11월이 시작이 됐고 여기다 대선도 끝났고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증권시장은 요동을 쳤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을 갑자기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바이든 관련주가 갔다가 밀려버리고 또 반대로 바이든이 지지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주가 급락이 나오는 아주 변화무쌍한 장세가 최근 며칠 동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무쌍한 흐름이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바이든 관련주가 움직였다가 그죠? 트럼프 관련주가 움직였다가 정신없는 그런 장세가 전개됐었는데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남과 더불어서 증권시장은 이제 180도 달라진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 최근 전체적인 증권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렸었죠.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뭐 단타 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돈 못 벌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출렁거리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시장이 이제 조만간에 방향성을 잡을 겁니다.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 속에서는 먹었다 뱉어냈다 먹었다 뱉어냈다 하다 보면 계속 본전이에요. 또 이런 장에서는 단타 치면 수익 날 것 같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단타 치는 사람들도 먹었다 뱉어냈다 먹었다 뱉어냈다 결국엔 체질입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도 단타 치는 사람들은 계속 단타를 칩니다. 왜? 시장의 방향성을 모르고 시장의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단타 치는 것이거든요. 올라갈 때도 이 사람들은 단타 쳐요. 어떻게 합니까? 팔고 나면 가고, 팔고 나면 가고, 팔고 나면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주도주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될 그런 단계가 왔다. 그동안은 먹었다 뱉어냈다 먹었다 뱉어냈다 먹었다 뱉어냈다를 반복했습니다만 이제는 먹었다가 먹은 거 조금 줄었다가 다시 더 많이 먹고 또 줄었다가 또 먹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늘어나는 이런 장세가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고, 그런 장세는 뭐예요? 2021년까지 일단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이후 시장은 2021년에 가봐야 되겠죠? 2021년에 가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일단 2020년 11월 현재 위치에서는 2021년 증권시장은 이건 무조건 강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 강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을 앞에 두고 있고 이런 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 동안 쉬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고, 이제 이 구간에서 정말 밤잠 설쳐가면서 지금 이 증권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만, 자, 이제 미국의 대선도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고요. 바이든의 승리로 끝난 만큼 벌써 증권시장에서는 향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권의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벌써부터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전기자동차 대전이 예고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그죠?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5G 투자 정책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들도 분명히 여러분께 강조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이든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선언을 했고, 이제 이번 미국 대선이 트럼프와 바이든 양강 구도로 대선이 시작되면서 정말 나라가 두 조각 나는 그런 형태였었죠. 분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할지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미국 대통령들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통합을 만들어내면서 뭡니까?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코로나를 방역을 하고 코로나를 이겨내겠다. 이게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예요? 경기입니다. 경기를 계속해서 살리겠다라는 것이 미국 대통령들의 기본적인 시각이고, 이런 것들이 증권시장에서 모든 사회 분야, 과학 분야에서 다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를 차분하게 부양을 시켜라 라는 그런 시각이에요. 결국에 당장에 코앞에 있는 코로나19를 대위를 하고 통합을 추구하면서 핵심은 뭡니까? 경기를 꾸준하게 살리고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결국엔 이 세 가지 축이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은 강도 높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정부에 맞서지 말아라라는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관련주, 바이든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바이든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군들, 뭐 풍력 관련주라든가, 예? 풍력 관련주라든가 태양광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시세가 많이 났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풍력 관련주들 유니슨 같은 종목군들 보고 계십니까? 이미 바이든이 이제 출마에 나서면서 이미 풍력 관련주들의 시세들은 이미 났어요, 여러분들. 많이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 관련주들도 알게 모르게 시세가 이미 많이 났어요. 이게 정책주예요, 여러분들. 응? 정책주입니다. 그죠? 이게 정책주의 힘이라는 거예요. 바이든이 대선에 나오고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린 뉴딜 정책을 표명을 했고 친환경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태양광과 풍력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소식, 친환경 사업을 키우겠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그렇게 큰 시세를 낸 겁니다. 이게 정부 정책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미국 뉴욕 증시도 어땠습니까? 미국 뉴욕 증시도 그동안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반락세를 기록했다가 자, 미국 정부에서 조만간에 경기 부양 대책,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 증시 또 올랐었죠. 그죠? 이게 바로 정책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서 새로운 바이든이 당선이 됐고 바이든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의 바이든이 언급했던 그 정책 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증권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그걸 봐야 돼요. 특히나 지금 미국 증시는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저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자, 잠깐 볼게요. 자, 미국의 나스닥 지수 자,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2008년 미국의 서프란 사태가 진행이 되고 나서 미국 증시는 요만큼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2008년,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 때까지 이렇게 엄청난 시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골드락 장세라고 그러죠? 과열 없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장세.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 대표적인 골드락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여기다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서면서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요. 과열이라는 게 없어요. 과열이 없어서 과열. 특히나 이 구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그동안 미국 증시가 미국 경기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이 났었죠. 오히려 그동안 올라왔었던 과열 분위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하게 씨앗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경기 과열 분위기, 증시 과열 분위기가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식어버렸습니다. 식어버린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또다시 엄청난 규모 저금리, 완전히 제로금리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을 풀어낸 겁니다. 제로금리와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증권시장은 여기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저렇게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요. 과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과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증시가 과열됐거나 내지는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라는 이런 단어가 있거나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과열도 없고 인플레라는 그런 단어들도 없는 만큼 미국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국은요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성장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보통 이렇게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낸 상태에서 증권시장이 이 정도로 올라가고 하면은 인플레 조짐이 나오고 과열 조짐이 나오는 것이 많은 보통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유동성이 풀렸고 증시가 저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과열 조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증시의 상승 기조가 갈 길이 엄청나게 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겁니다. 여기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단성이 되고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대규모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 그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미국 뉴욕 증시의 반등 장세를 이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이 장은 얘기합니다. 2021년 증권시장은 지금 2020년 11월 시점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했다.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요 미국 뉴욕 증시의 반등, 현재 미국 뉴욕 증시의 이런 반등, 그죠? S&P 100 지수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요 반등. 주봉상의 주가를 보시더라도, 주봉상의 주가를 보시더라도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나타나고 있는 요 반등. 이 반등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미국 뉴욕 증시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 상태에서도 사상 최고가 행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어디까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증권시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항상 TV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시장과 종목군들은 함부로 고점을 예측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함부로 고점을 예측하면 안 됩니다. 미국 뉴욕 증시 보세요, 여러분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1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미국 뉴욕 증시는 8년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나스닥 시장은 9년째. 오히려 미국 뉴욕 증시는 나스닥 시장이 제일 강하죠, 여러분들.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증권시장은 그 고점을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강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권 미국 증시가 어디가 고점이 될 것이라고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미국 뉴욕 증시는 경기 과열이라는 그런 신호도 없고 증시 과열이라는 신호도 없는 상태에서 대선이 끝났고 혼란이 멈춘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과 11월 달에 백신 개발이 임박하면서 증권시장은 새로운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한국 증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당연하죠.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스피 지수 역사적인 최고가 26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900에서 2200선 사이 무려 10여년 기간 동안 장기 박스권 세를 보였던 한국 증시가 그 박스권을 이미 돌파를 한 상태고요. 마지막 고점 돌파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고점 돌파가 빠르면 올해 안에 돌파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이미 제가 한큐에서 증권사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2744포인트 뭡니까? 백두산 높이가 해발 2744포인트라면서요. 그죠? 2744포인트 한국 증시가 2021년에 백두산에 등장할 것이다. 그런 기세가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분명히
대세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11월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자,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20년 내 최고가가 경신이 될 겁니다. 이번만큼은 20년 내 최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20년 내 최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가볍고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한 대표가 무슨 매매를 합니까? 주도주 대시세 전문이에요. 주도주, 대장주, 성장주, ETF, 대시세 전문입니다. 10% 20% 먹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계좌 수익 30% 이상에서 100% 이상의 목표를 갖고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대시세를 목표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대시세를 목표로 제가 리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권시장에서 진짜 용돈 벌려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돈 벌로 주시장 발에 담궜다가 자동차 값 날리고 집 날리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결국엔 주시장에서 진짜 제대로 된 큰 수익을 노리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시세를 보고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한 대표처럼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시황을 알아야 돼요. 그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지금은 주식을 단타로 해야 되는 장세인지, 주도주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대시세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대시세를 노려야 되는 장세인지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 방금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왜 한 대표가 지금 2021년 이후 장세, 2021년 장세, 최소한 2021년 내년 장세는 강세장, 대세 상승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랬고, 2021년 강세장에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11월 달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트럼프를 누르고 바이든이 승리를 한 겁니다. 바로 불확실성 변수라는 것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에 주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주가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식 시세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세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한 대표가 맨날 무방을 통해서 시황 얘기를 해드리고, 왜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왜 주가가 못 올라갈 것인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죠? 시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조금만 알면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결국 주가라는 거는요,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세가 먼저 반응이 되는 겁니다. 주가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A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지금은 실적이 적자,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무슨 신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1년 후에 이 회사가 실적이 대박이 나온다. 지금은 마이너스 적자지만, 내년에는 신기술, 신개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흑자 전환이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올라가죠, 여러분들. 왜?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회사가 나중에 내년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 회사한테 배팅을 하게 되면 배당을 많이 주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회사의 주식을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박을 터뜨리게 되면 배당을 많이 받죠. 그러면서 시세 차익까지도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의 원리예요.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증권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현재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 한국 증시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게 되면 한국은 뭘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한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나라가 뭐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죠. 미국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유럽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등 기타가 있는 겁니다. 중국과 한국의 무역 교류 규모가 약 전체 무역 규모 100% 중에 한 26% 정도가 되고요. 미국과의 무역 교류 규모는 한 16% 정도가 됩니다. 전체 무역의 거의 절반 가까이 미국하고 중국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이 한 16% 정도 되고요. 기타 나라들도 나머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미국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으르렁 거리로 싸운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그렇게 올라갔다가 갔다가 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이든이 승리 선언을 하면서 그동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또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됐던 중국 기업들 나가라! 이런 식으로까지 막 난리를 쳐놨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국 증시에 상장됐었던 중국 기업들이 모두가 주가가 급락이 나오거나 폭락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죠? 미국 기업들 나가라!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막 눌러대 버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이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그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미국 증시에 상장됐던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3인박을 할 수 있는 니오라는 업체고요. 그죠? 그다음에 니오라는 업체하고 샤오펑. 그다음에 리오토라는 또 하나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나와요. 뭐예요?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트럼프보다는 그래도 중국을 옥죄는 그런 정책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결국에 중국 관련주들이 벌써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최소한 트럼프 때보다는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물론 미국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흐름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로 저는 봐요.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어떤 무역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흐름들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봐요. 결국에 중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조치가 잘 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건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주요 대표적인 수출 대상국인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경기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미국도 지금 현재 대선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 변수가 살아나면서 미국도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거예요. 이것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호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결국에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줬었던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층 완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한국 증권시장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호재성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싸움이 이어졌었고요. 트럼프가 우방국들까지 유럽 국가들까지 압박을 하면서 무역 전쟁을 이끌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그런 전통적인 우방국이 많은 유럽에 대한 무역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도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굉장히 한국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결국에 한국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확실합니다. 한국 증시가 올라가려면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한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경기가 이미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발 악재가 사라지고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그래도 트럼프하고는 좀 다르게 중국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번처럼 무역 분쟁, 관세 부과를 통해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미국도 경기 회복에 나설 것이고 유럽도 그래서 호전될 것이다. 한국의 수출 무역 환경들은 훨씬 더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증시의 2021년 증시 전망은 아주 매우 밝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앞으로 2021년 증권시장 전망이 좋은지 제가 지금 설명드렸었죠, 여러분들. 자, 이 내용 이해되신 분들 3번 합쳐 3번. 3번. 아, 구경진님. 그 바이든 관련주들 내일 올라올 거예요. 자, 올라올 때 한 번씩 정리하세요. 아, 희망님. 네? 바이든 관련주는 지금 뭐 태양광 관련주들 그다음에 수소차, 수소에너지, 전기차 이런 좀 털면 안 됩니다. 걔네들 내일 올라오면 올라올 때 한번 터세요. 올라올 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예, 올라올 때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오늘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게 이거예요. 왜 한국 증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2021년 한국 증시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 수출 대상국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중국과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미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규모 경기 무역 보복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단행됐었고 지금은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무역 전쟁이 잠깐 휴전 상태로 들어선 거예요. 잠깐 휴전 상태로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 대한 압박이 다시 한번 강화되겠죠. 물론 홍콩 사람들과 대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은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건 또 아쉽죠. 미국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중국을 막 좀 때리면서 중국이 진짜 기업들의 기술을 정보를 도둑질해가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것들이 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러나 증권시장 전체로 봤을 때, 한국 증시, 한국 경제로 봤을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지난 뭐 작년, 재작년에 나왔었던 그런 대규모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오게 되면 우리한테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또다시 미중 전쟁은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거예요. 결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중국 경기는 빠른 속도로 코로나19를 잘 대응하면서 빠른 속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미국도 바이든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대처가 진행되겠죠. 그러면서 미국도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것이고요. 11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이 나옵니다. 그 백신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을 수 있어요. 또 트럼프가 유럽 국가들까지도, 우방 국가들까지도 압박에 나서면서 눌러댔었던, 그러면서 우방국들까지도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까지 진행됐습니다만, 그런 상황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전반적인 한국의 수출 여건들은 매우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한국 증시 전망은 매우 밝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여건, 이런 기반 여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여건 하에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지금 그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투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예. 러시아 백신이 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확인된 것인지는 뭐 불확실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전 세계 처음으로 지금 백신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올해 11월에는 미국에서도 대규모 백신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고요. 백신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는 경제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물론 백신이 전 세계 국가들, 전 세계 국민들한테 보급될 때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증권시장은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경제 재개가 진행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선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는요, 메가톤급 호재들이 나오는 겁니다. 11월 달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바이든이 당선됐고, 그러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가능성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백신이 나올 가능성 둘, 메가톤급 호재가 11월 달에 2개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바이든 당선은요, 이건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이든 당선된 거는 선반영된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당선된 것은 그나마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도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 세계 기업, 전 세계 국가들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정중동, 관망세를 역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바이든이 당선됐으니까 이제 바이든을 중심으로 정책을 좀 수립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 대책을 세우면 되겠구나. 그런 시각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요건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의 승리라고 하는 부분이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대규모 부양책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물론 미국 상원이 공화당이 차지하는 그런 상태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규모는 좀 줄더라도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겠구나. 이것이 11월 달에 터지는 메가톤급 첫 번째 호재입니다. 바이든 당선된 게 첫 번째 호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시장에서는 얘기가 많죠. 바이든 부양 대책이 쉽게 나오겠어? 나옵니다. 트럼프가 있었던 그 시절과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상태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두 개로 거의 쪼개질 정도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경기 부양 대책마저도 딜레이가 되는 이런 상태가 진행되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미국 언론들도 다 알고 있고 미국 의회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대선 전에 안 나온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벌써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은 합의점을 찾고서 나왔을 겁니다. 이번엔 빨리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그래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왔어요. 우리나라 정치권보다는 조금 그나마 제가 보기엔 조금 낫습니다. 뭐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 이건 정치적인 발음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그냥 제가 29년 동안 미국 증시라든가 미국 의회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미국이 좀 더 합리적인 부분에서 빨리빨리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백신 출시 가능성이겠죠, 여러분들. 결국에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과 중국 경제 그리고 미국의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진 상태에서 한국의 펀더멘탈 어떻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입니다. 이거 절대 무시할 거 아니에요. 한국의 GDP 성장률이 1.9%, 당초 1.8% 얘기했는데 1.9%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은 지금 글로벌 국가들 중에 가장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2 역성장에서 3분기에 무려 1.9%까지 폭증하는, 수출이 16.1%에서 15.6%까지 폭증하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출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한국의 GDP 성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결국에 한국 증시는 막 가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막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가다 꺾이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가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한국은 가고 싶은데 미국이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국이 못 가고 미국 증시가 꺾이고 미국 증시가 꺾인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국 경기가 꺾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입니까? 미국 경기가 꺾이게 되면 한국 경기도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가다가 꺾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는다. 앞으로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백신 개발이 나오고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미국 증시가 최소한 하방 경직성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진 상태가 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돼요? 이미 한국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저렇게 강하게 살아났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해외 언론이 언급을 하고 있고,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한국은 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얘기했죠. 이 기사가 아무것도 아닌 기사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에 있어서 이거는 투자 전략의 투자 전략. 지금 한국이 최고의 투자처니까 니네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에 투자하면 된다. 그런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가라 가지고 뭐 다 미국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유럽인들, 그다음에 동남아, 중국, 일본 엄청나게 많은 외국계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이런 일부 투자 은행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로 매수 의견을 의미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사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한국 증시에서 주식 매수가 비교적 강도롭게 들어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죠? 들어와요. 물론 일부 사고 팔고 하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증시에서 이미 주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시장 자체가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은 단계다 보니까 변동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미 바닥을 찍고 분명히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런 리포트가 그냥 대충 아무 리포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에 한국은요. 미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한국은 한국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강력한 강력한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호전,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증시는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도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적어도 미국 증시와 함께 우상향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가 지금 뭐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주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고요. 1차적으로 코로나19에 1차적으로 올랐고, 그리고 지금 벌써 한 3개월, 4개월 동안 옆으로 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증권시장은 레이스가 이제 시작하는 과정. 시작.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시작입니다. 여기서도 코로나19의 증시가 코스닥 지수가 419포인트 올해 신저치 찍고 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됐듯이 지금 현재 증권시장도 2021년을 향한 증권시장이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지금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주식을 매수를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11월 초부터 내일 당장부터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바로바로 수익권의 레이스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죠? 바로 11월부터 배팅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12월 그리고 2021년에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바로바로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시세는 이제 막 시작할 때 초기 국면에서 잡아야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상승 초동기에 시장의 주도주를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그래서 중요해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2단 반등이 막 시작된 상태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고 그런 변수가 사라진 상태에서 2단 반등이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무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현금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말 동안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셔가지고 안 되는 종목들은 던져버리고 되는 종목으로 주도주로 옮겨 타는 그런 전략을 주말 동안 세워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혼자 그렇게 어떤 종목을 팔고 어떤 종목을 들고 갈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오시더라도 VIP 오시라 그랬고, VIP 오시는 분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한 대표 카페에다가 정형 게시판에다 보유 종목 올려놓으시면 제가 내일 장 출발하기 전에 종목 진단 다 해드린다 그랬었죠. 그만큼 중요한 위치입니다. 금요일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불복 선언을 하는 등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의 불복 선언으로 인해서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되고 바이든 당선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분위기 보시면 180도 다릅니다. 트럼프는 이 와중에 골프 치러 다니다가 트럼프가 바이든이 당선 확정됐다는 소식 듣고 나서 계속 갈 거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트럼프 측근들마저도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미국의 대선은 끝나는 거예요.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증시, 한국 경제는 너무나 저평가된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 충분한 기간 조정을 마무리고 이제 막 반등이 시작된 겁니다. 보세요. 일봉상도 그렇고 일봉상 흐름도 마찬가지죠. 일봉상 코스피 지수 일봉상으로도 벌써 3번에 걸쳐서 중간 바닥을 찍고 직전 고점 돌파, 직전 고점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금 현재 위치인 시장은 곧바로 갈 수도 있고요. 가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전개된 후에도 갈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곧바로 간다, 횡보해서 조금 나중에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간다라는 게. 예, 어서 오세요. 중요한 거는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간다라는 게.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러실 거예요. 내일 국내 증시 가는 거야? 내일도 지수 올라? 내일도 시장 좋아? 벌써부터 내일 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내일 하루 주식하고 말 것처럼 주식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내일 당장을 보지 말고 2021년을 보고 지금 이 구간 과감하게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공략을 단행해야 됩니다. 현금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한 대표가 이 구간 긴 시간 동안 횡보 조정 장세가 나올 때마다 매번 무방을 열어드리면서 이 장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떨어지는 장세에서도 이 구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주가 주도주 유망 종목을 매집하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이든 승리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한 차례 트럼프가 따라오면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만 예상대로 바이든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은 끝났어요.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집니다. 대규모 부양 대책이 곧바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백신도 나올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경제 지표는 너무나 좋은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2021년에도 한국 증시는 오른다. 코스피 내년 백두산에 오른다. 2744포인트 오른다. 증권사들의 내년 증시에 대한 전망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BNK에서는 내년 목표치 코스피 목표치 2800을 제시를 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내년 대세 상승장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 시장의 흐름이 이제는 증권사를 중심으로도 그런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건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매출은 사상 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현재 코로나19 상태에서도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저평가된 거예요, 여러분들. 4분기 실적 조금 위축된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 경신에 나설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이기 이전에 이제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이제 직전 고점 사상 최고자 돌파 초읽게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간다는 얘기는 한국 증시, 한국 경제가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이거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요. 7만원? 웃기지 말라고 그래서 뭐 7만원입니까? 이미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응? 결국엔 이런 대기업들을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뭡니까? 반도체죠? 그죠? 반도체와 더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에?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뜨고 있는 신산업 5G 뜨죠? 그리고 스마트폰 뜹니다. 가전 쪽은 크지도 않아요, 별로. 가전과 더불어서 이제 디스플레이까지도 지금 요즘 아시죠? LCD 가격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부분들이 모두가 호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2021년에 본격적으로 살아날 겁니다. 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차세대 패권 싸움이 본격화되는 것이고 경기 부양에 나설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적 좋고 성장성이 좋은 반도체 장비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을 공개를 드렸습니다. 한 대표가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추천 종목이다라는 개념보다는 한 대표가
괜찮게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사고 파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미반도체가 그 성장 가치가 무지하게 큰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도 2%좀 올라갔죠, 여러분들. 그죠? EMI 실드라는 통신칩을 바탕으로 한 성장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한미반도체, 이런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하고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은 한 대표가 개인적으로 참 좋게 보는 종목이니까 한번 보실 분들 보셔라. 단타 볼 종목이 아니다. 그죠? 반도체 장비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반도체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이 업황 자체가 반도체 쪽의 업황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5G 통신 시장, 삼성전자가 이제 5G 통신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그 5G 통신 시장에서 그 장악력을 더욱더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반도체 소재주들은 분명히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삼성전자면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 정도 썼죠, 여러분들. 그죠? 가전에도 뭐 디스플레이, 그죠? 그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함께 5G 장비, 이 반도체 5G 장비 시장 매출 규모가 상당히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이미 전 세계 1위입니다. 그죠? 이 산업이 안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간판 기업이 이렇게 성장세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한국 증시가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 한국 증시는 오릅니다. 지금은 2020년 11월입니다, 여러분들. 두 달 후에는 2021년이 시작이 됩니다. 단언컨대 2021년 1년 장세는 최소한 강세장이 진행될 겁니다. 대세 상승장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 2021년 이후 2022년 증시는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2021년 한 해만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11월 달이 시작점인 만큼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세요. 기술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1차 상승에 따른 벌써 3개월의 기간 동안의 기간 조정을 벗고 중간 포도 3중 바락을 만들어내고 2단 반등이 막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직전 고점에서 약간 매물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갈 겁니다. 그냥 가느냐 내지는 좀 쉬었다 가느냐, 그것이 관건이지만 중요한 것은 간다. 곧바로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월요일 날도 내일 당장도 과감하게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배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현금 있는 분들은 이런 구간 절대 주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한 대표가 얘기한 대로 거의 완벽하게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한 대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다. 자, 맞으면 5번 한번 쳐보세요. 지금 증권시장은 한 대표가 예상한 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으면 5번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어? 그죠, 여러분들? 한 대표가 예상한 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더 이상의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가처럼 한순간에 왔다가 한순간에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기회가 왔다가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벌써 시장은 저점 찍고 벌써 지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벌써 직전 고점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벌써 여기까지 온 겁니다. 벌써
아니 벌써 3일 4일 나흘 만에 벌써 직전 고점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 늦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저걸 보면서 우리는 뭘 보내? 한 대표가 그동안 단기 상승에 따른 장세가 나오다가 조만간에 올라갈 겁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정도 올라오는 거 딱 보면서도 보면서 뭘 느끼느냐? 늦었다라는 게 아니라 한 대표가 예상한 대로 장이 진짜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네. 그러면 정말 2021년 장 좋아지는 거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2021년 장세를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순식간에 왔다 간다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그 시간 차이가 겨우 한 일주일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벌써 시장은 나흘째 올랐단 말입니다. 하지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한 대표 예상대로 이제 시장이 올라오는구나, 이제 가는구나 라고 확인이 된 만큼 지금부터는 절대 주저하시면 안 돼요. 현금 있는 분들 정말 과감하게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밤 자지 말고요. 정말 안 된다라는 종목군들은 포트폴리오 열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도 포트폴리오 열어보신 다음에 안 된다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갈아엎을 생각하십시오. 되는 종목은 가지고 가되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갈아엎고 되는 종목으로 옮겨 타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펼쳐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왕때가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분명히입니다. 지금까지는 증시가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올랐기 때문에 개나 고등어나 다 올랐습니다. 코스피 종목이건 코스닥 종목이건 잡주건 부실주건 우량주건 빠졌다가 모두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는 종목만 갑니다. 앞으로는 가는 종목만 가요. 가는 종목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는 가는 종목만 갑니다. 가는 종이 뭐예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앞으로 가는 종목은 뭡니까? 주도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도주. 그래서 이번에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죄다 다 던지고 빠져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던지고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주도주로 옮겨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얘기했죠? 주도주는 1800개 종목들 중에서 1%에서 3% 종목이다. 종목은 20개에서 한 6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97%에서 98%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빠져서 이만큼 올라오는데 더 못 간다. 올라가더라도 찔끔밖에 못 가고 또 조금 가다가 빠져버리고 이럽니다. 하지만 주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오히려 상승 탄력이 더 가속화되죠. 그래서 강세장이 나오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웃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강세장이 나와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웃지를 못합니다. 왜? 그 주도주들을 잡지 못하고 맨이 차트만 보고 매매하다 보니까 주도주를 잡지 못하고 엉뚱한 종목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구간은 반드시 주도주로 옮겨 타거나 주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 구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은 벌써 또 올랐어요. 그래 직전 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냥 곧바로 갈지 내지는 좀 쉬었다가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엔 가는 게 중요하다. 가기 때문에 절대 내일 당장을 보고 매매하지 마라. 2021년 장세를 보고 준비한다고 하면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다가 좀 덜 가더라도 그거는 오히려 하늘이 준 기회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곧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요. 못 올랐고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금요일 날도 국내 증시는 좀 못 갔고 미국 증시도 못 갔잖아요. 그죠? 바이든이 당선이 된 만큼 국내 증시는 저는 월요일 장세 내일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죠? 내일 국내 증시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장은 앞으로 짧은 조정은 나오더라도 점진적인 강세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일 국내 증시가 잘 들으세요. 시초가에서만 갭으로 출발한다. 상수 출발한다로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면 안 되고
대체로 보합 내지는 약보합, 강보합 정도, 보합 정도 선에서 만약에 장이 출발하게 되면 이건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되고, 갭 상승 플러스 갭 상승 출발할 때는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합선 출발할 때는 분명히 저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보합 출발하게 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갭으로 올라갔을 때는 고점에서 매물을 좀 받거나 탄력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갔다가 짧은 조정은 나오더라도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없고, 약간의 기간 조정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좀 더 안전한 위치, 로우 리스크, 리스크가 별로 없는 위치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될 겁니다. 마지막 국내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더 안전한 위치에서 좋은 주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타이밍이 될 거로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고요. 내일 시장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주도주를 매집할 수 있는 최적의 마지막 타임이 될 겁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루 이틀 이제 고민하시면 안 돼요.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원래 무방 안 열어도 되는 날인데 내일 월요일이 내일 월요일 날 무방 쉬는 날이잖아요. 또 오늘도 안 하고 또 월요일도 안 해버리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 대선 성공했는데,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신감,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무방을 열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 남들 무방 안 열 때도 제가 얼마나 많이 무방 열어두면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잡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확인됐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증권시장에서 계신 거는 뭐예요? 결국엔 손실을 빨리 만회하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께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위기 아니고 기회라는 거, 이번 주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확인되셨습니까? 자, 확인된 분들 7번. 자, 7번. 자, 제가 마셨던 내용들 확인된 분들 7번. 자, 확인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주도주는 뭐 볼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도주. 지금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종목으로 종목으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일단 코스피 대형주 쪽에 대한 시장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이 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아주 치고받는 정신없는 매매가 진행됩니다. 코스피 종목을 처음에 매수했다가 관망하다가 한 방에 팍 패대기 치는가 싶더니 금요일부터 무려 7천억 정도 대규모 코스피 종목에 대한 매수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먼저 들어오는가 싶더니 한번 패대기를 쳤고 다시 강하게 들어오다가 또 한번 패대기를 쳤습니다. 코스닥은 내일부터 다시 들어올 거예요. 뭐예요? 앞에서부터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을 중심으로 흔들기가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미국 증시가 변동성 있을 때마다 엄청나게 흔들어댄 겁니다. 결국엔 방향성은 뭐예요? 다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우상향.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장세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그죠? 외국인이 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뭘 좋아하느냐? 유동성, 일단 거래량이 많고, 그죠? 유동성이 많은 대형주들을 좀 선호하는, 대형주들을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여기다 기업의 가치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 그죠? 잡주 불실점 매매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큰 종목을 선호하고 기업 가치 실적이 좋은 종목을 선호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관 투자거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것은 아닙니다. 기관들도 이제 들어올 거로 저는 봐요. 왜? 증시 펀더멘탈이 너무나 좋아요. 증시 펀더멘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한다라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좋아하는 종목은 뭐냐면 선호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 기본 원칙은 뭐냐? 실적입니다. 성장성이에요. 현재 당장 위험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실적과 성장성이 좋은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은 매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 몇 종목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전면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죠? SK 하이닉스도 디램 가격이 거의 이제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삼성전기는 MLCC를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삼성 SD와 LG화학은 뭡니까?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바이든 당선과 더불어서 친환경 관련주의 시세 분출이 시작되고 삼성 SDI와 LG화학은 전기차 관련주의 대장주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내일도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높일 필요 있습니다. 가다가 좀 눌리는 한이더라도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대표적인 종목은 바이든 관련주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친환경 뭡니까? 지금 전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위험에 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개뻥이다 라고 하면서 파리 기후협약을 박차고 나왔고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이든은 파리 기후협약을 다시 곧바로 재가입에 나섭니다. 전 세계 기상 이상을 막기 위한 그런 정책이 바이든을 중심으로 나올 거고요. 친환경 정책은 하나의 뭡니까? 산업이 됩니다. 산업. 하나의 산업이 되고요. 하나의 대세가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기차는 뭡니까? 하나의 산업이고 이제 그동안은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 모터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아주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서는 거예요. 전기차 관련주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삼성, SDI, LG화학 같은 종목의 대표적인 선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 다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전기차 관련주들도 그 안에서 분명히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전기차 관련주가 동반해서 다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안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 있고 실적과 성장 가치가 상대적으로 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LG화학과 삼성 SDI LG화학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런 가운데 나라의 민들처럼 LG화학에 독점적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이런 업체들,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동아기업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 첨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D&T도 마찬가지로 LG화학의 독점적인 제품 납품에 따른 실적 호전이 유출되는 종목이에요. 나머지 종목들도 많죠. 후성 같은 이런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2차 전지 관련들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대장주들에 대해서 공략을 단행을 하고 대장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높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쉬지 말고 공부해라. 저도 공부 엄청나게 했다고 그랬죠.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 되는 저도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종목을 압축하고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전기차는 하나의 산업이에요. 그래서 올랐지만 바이든 당선과 더불어서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반드시 높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한 대표도 이렇게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도 모르겠다. 나는 근데 공부를 못하겠다. 그러나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어떻게 그래요? 한 대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VIP로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공부를 하셔라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전기차 관련주가 왜 가는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시고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부를 해도 잘 모르지만 또 공부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한 대표가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번 장 정말 좋겠구나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VIP 오시고 돈 벌고 싶으면 손실 많이 하고 싶으면 과감하게 하루라도 빨리 VIP 오셔가지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전기차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대형주들 중에서는 저는 몇 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그나마 LG전자예요. LG전자. LG 디스플레이도 그나마 흑자 전환하면서 괜찮긴 한데 LG 디스플레이 흑자 전환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그나마 이번 강세장에서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번 정도는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아시겠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시세가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얘도 저점을 찍었고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LG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슬라이드 디스플레이인가요? 슬라이드 폰? 안으로 접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아마 스마트폰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요 안에 새로운 폰이 하나가 쏙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요. 요걸 쏙 빼면 화면이 이렇게 넓어지는 슬라이드 폰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게 내년 초에 출시가 임박한 제품이에요. 삼성의 갤럭시 Z 폴드하고 비슷한 새로운 개념의 폼팩터 개념의 그런 폰이기 때문에 요게 좀 저는 시장에서 많이 곽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점을 중심으로 이제 LG전자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업 부분에서도 실적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LG전자도 그래서 이제 다시 재반등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가전 분야에서 글로벌 탑입니다. 이제 스마트폰만 잡으면 LG전자도 중장기 2단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정도 보고 있는 것이고요. 탑은 여기겠죠. 그리고 현대기아자동차 당연히 봐야 되겠죠.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로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봅니다. 안 봐요. 통신주들은 중장기적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안 봐요. 물론 이 사이에서도 뭐 은행주가 최근에 뭐 금리가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면서 은행주들 반등 가능성도 있고 증시 화랑장세를 보서 증권주가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얘네들은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도주 대장주에서 승부를 걸어라. 그런데 그 주도주 대장주가 몇 종목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코스피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보시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주를 그들 대형주 안에서만 보시는 게 그나마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도 그나마 그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가장 알맞은 전략이다. 만약에 대형주도 매매를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일 레버리지, ETF 상품 요거 매매하는 게 낫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요거 대형주들 몇 종목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거 체크해두시면 돼요. 1번. 대형주 체크해두시면 돼요. 1번.
자, 대형주 체크되시면 1번. 대형주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형주는 분명히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대형주가 뭡니까? 다 미래 신성장주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미래 신성장주입니다. 그죠? 현대차, 기아차는 수소차, 전기차. LG화학, 삼성이 있을 때는 역시 전기차. 그죠? LG전자는 바로 실적주, 성장주들, 스마트폰 관련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미래 신성장주입니다. 얘네가 시장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들 시세 성장주가 코스닥 시장에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기차. 아까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또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삼성에 있을 때 LG화학 대표적인 종목들이 되는 것이고요. 나라MMD, 첨보, 에코프로, 동아기업, D&T 얘네들 말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들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5G 있죠.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기차 관련주들 말씀드렸고 5G는 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죠? 5G에 대한 분석들을 계속해서 해놓으면서 5G에 대한 시장 분석과 특징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유망 종목군들을 다 발굴을 해놓고 그 안에서 대장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대표도 이 안에서 5G 관련주들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해놓고 이렇게 종목들 다 압축해 놓은 겁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요. 11월 달부터 진행되는 이런 새로운 장세 속에서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는 5G 내에서 2차 전지 내에서 대장주로 등극할 섹터가 어딘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가 완벽하게 끝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5G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알고 계시죠?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5G 투자에는 정책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5G에 1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만 바이든 어땠습니까? 1.3조, 1조 3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이든 관련주에 어떤 놈이 트럼프 관련주를 했어요, 이걸.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주로 괜히 묶여가지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5G 관련주가 조정 반락폭이 큰 거였어요. 이걸 왜 트럼프 관련주로 엮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트럼프 관련주로 주가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 전에 기재부 공청회에서 공청회 뭡니까? 정부에서 뭐 지금 당장 뭐 어쩌고 저쩌고 말 같지는 않은 소리도 안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 물량 다 털렸죠. 그러면서도 낙폭이 컸던 5G였기 때문에 반등이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단기적인 낙폭이 좀 큰 건 사실입니다만 반등도 물론 다 올라간 건 합니다만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5G는 바이든 트럼프 관련주가 아니에요. 그죠? 바이든 관련주였고 바이든이 더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제 바이든이 당선됐기 때문에 5 투자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동통신 3사 28GHz 상용 기축 첫 발주가 진행됐고요. 28GHz 고주파 영역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6기가 정도 중대역의 5G 투자가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5G 투자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점에 일단은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5G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LTE가 기지국이 이렇게 뭐 4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5G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보다 2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한 거예요. 비지국과 중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많아가지고 통신사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품질을 갖는 그런 투자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5G 시장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미래 패권 시장에서 선점하려면. 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5G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 3사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와 함께 계속 투자하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5G 투자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대선은 끝났습니다. 대선이 끝난 상태에서 바이든이 당선됐고 바이든은 분명히 트럼프보다 더 많은 규모의 5G 투자를 약속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5G 가는 지금 이 구간이 무수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중간 바닥까지 찍고 있습니다. 중간 바닥까지 찍고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 주식을 보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5G는 2021년 장세에서 시장의 중심에 또 떠오를 겁니다. 공략하셔야 돼요. 또 반도체. 앞서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지난주 목요일 날 한 대표가 유일하게 괜찮게 제가 반도체 좋게 보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나마도 한미 반도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한 대표가 좋게 보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반도체 쪽도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분석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쪽도 한번 반도체 보세요, 여러분들. 올해 5G 통신칩 EMI 실드 장비 시장 세계 점유율 1위 달성했다. 이게 엄청난 호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강력한 호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린 겁니다. 사고 파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하지만 혹시라도 한 대표가 괜찮다라고 했고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이 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고요. 혹시라도 매수해가지고 수익 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주식 들고서 제가 VIP 오시라 그랬죠, 여러분들. 응? 보세요.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분석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과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분석하면서 이 안에서 대박주들을 다 만들어 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얘네들이 왜 좋고 왜 앞으로 얼마나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누가 이겨요? 한 대표가 이기는 것이고 누가 수익 납니까? 우리 한 대표 VIP 회원님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반도체는요. 앞으로 삼성이 TSMC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2년 시간 최소 2년 이상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것이고요. 내년 1분기에도 반도체 디램 시장 자체가 이제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켤 겁니다. 디램 시장과 더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장비는 제가 한 기수의 한 큐를 통해서 최초로 TV 방송에서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 뭐예요? PSK 테크였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갔었고 우리 VIP들 잡아가지고 얼마입니까? 100% 이상 수익이 냈었던 종목. 테크인도 마찬가지죠. 남들은 쳐다보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 방송에서 나갔고 매수해가지고 이 종목도 100% 가까운 그런 수익을 낸 겁니다.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갈 때 막 팡팡 날아갑니까? 아니죠. 가는 중 마는 중 가는 중 마는 중 하면서 결국엔 갑니다. 이게 주도주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잔파동을 보고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대시세를 놓치는 거예요. 거듭 얘기입니다. 한 대표는 초단타를 치는 그런 단타 치는 방은 아닙니다. 물론 단기 매매도 합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단기 매매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가 주력이 아니고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내는 게 주력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런 주도주를 가지고 중기 대시세를 만들어가는 장이에요. 자, 11월 달에도요. 11월 달에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11월 달 얼마 지나지 않은 4종목 정도 차익실현 나갔죠, 여러분들. 그죠? 벌써 한 2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10월 달도 장이 별로 안 좋아서 590만 원 정도 수익 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달 보시게 되면 9월 달 전체 투자원금 1억을 바탕으로 3,300만 원 수익 났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여러분들. 주도주. 주도주들의 수익이 얼마인가를 보세요. 4월 달, 5월 달에 주식을 잡아가지고 9월 달 정도의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약 3개월, 4개월 정도 걸렸죠. 그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71%, 79%, 132%. 이게 주도주 위력이거든요. 한 대표는 요런 걸 주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어디서 잡냐? 주가 완전히 대바닥권 올라가게 대바닥권에 싹 쓸어 담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4개월에 70%, 132%는 대박이 나면서 이런 계좌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현재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과거에도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100% 이상의 수익을 냈듯이 현재 위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지수 바닥이라 그랬잖아요. 현재 이 위치는 과거의 이 위치와 똑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주식을 잘 매수를 못해요. 왜? 무서워가지고. 이때는 폭락장세가 진행되니까 무섭다 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폭락장도 아니고 3번을 걸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요번에 이렇게 진이기는 장세, 아주 진이기면서 떨어지는 요 장세를 아주 진절머리를 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시죠? 최근에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또 금리가 이제 제로금리까지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은행에 넣어봐야 돈 될 거 없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다 찾아가지고 저기서 주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이 했다가 올라갔는데 올라가도 먹는 게 없고 고생을 너무 하다 보니까 징글징글한 겁니다. 무서우니까 다 털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거의 뭐 1%도 안 되는데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갔다는 뉴스도 한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놀란 겁니다. 아, 주식이 이렇게 어렵구나. 넌덜머리가 난 거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최근에 떨어질 때 다 팔아내신 분들이에요. 무서워서. 바로 기관 외국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흔들어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다 손실 나고 다 털어내고 다 빠져나간 겁니다. 팔 만큼 다 팔아낸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 낙동갈 오리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팔고 나니까 올라갑니다. 나중에 보세요. 지수도 신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수 신고가 나오잖아요. 이 나왔던 분들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죠? 한 대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저런 조정 장세를 잘 이겨내신 분들만 이 장세를 잘 대비한 것이고 잘 이겨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겨낸 만큼의 결과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시작이에요. 분명합니다. 시장 자체가 무너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돌발악재가 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돌발악재까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여기 있듯이 바로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에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차트 패턴 자체가 어떻습니까? 움직인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위치 자체가 중간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과정들. 사이맥스도 방송에서 참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 역시도 어떻습니까? 중간 바닥 찍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죠. 다 그래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 지금 중간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도 이 안에서 분명히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교에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SP올스하고 일진 다이아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앞으로 시장 규모가 글로벌 시장 규모가 일경의 일경.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서 이 수소 에너지 관련주 분명히 이러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얘네들도 차트 위치상 보면 중간바닥 1차 상승에 따른 기간중을 보고 중간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지금 구간이 바닥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략을 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안 봅니다. 왜? 주도 섹터 종목만 보더라도 종목이 차고 넘쳐요.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돈이 없죠? 돈이 없는 겁니다. 종목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요. 주도주가 넘칩니다. 그런데 뭐 쓸데없는 종목들을 매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결국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시장 중심에 있는 섹터들을 주목해드린 이유, 5G 반도체, 2차 전지와 함께 수소 에너지 수소차,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은 무수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최저인 상태에서 오히려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될 거로 저는 잡으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뭐 미국 증시가 뭐 강보와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고 뭐 예상했던 수준에서 마감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선이 바이든의 승리로 끝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확신과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오늘 무방을 열었습니다. 내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무방 안 열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과감하게 대처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 아시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대표도 지금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 다 뭐 지금 종목들 분석 다 해놓고 그죠? 지금도 저는 방송 끝나고 나면 뭐 또 종목 발굴에 또 주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회원님들이 지금 신규 회원님들이 지금 여기 뭐 정의원 게시판에 종목도 올려놨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답변을 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무방 끝나고 나면 요거 이제 답변 아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언급드립니다만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잘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금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 하시고 만약에 한 대표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시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됐는데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확실하게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VIP로 오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혼자 포트를 교체를 못해요. 해야 된다 밤새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 되는 분들이 99%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VIP 오셔가지고 여기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다 올려놓으세요. 오늘 밤새더라도 밤을 새더라도 제가 종목 진단 다 해드려가지고 가져갈 종목 가져갈 겁니다.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털어가지고 내일부터 과감하게 주도주 매집을 할 거니까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올려주시 바라고. 자 그리고 카카오톡 제가 또 뭐 그동안 계속 설명드렸었는데 방금 여기 엠비엔골드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엠비엔골드 유튜브 채널 구독하게 나오죠 여러분들. 요거 누르시고 요거 누르시고 두 번째 동영상 누르세요. 동영상 누르시면 한 대표 지금 그 유튜브 올린 리스트 나오죠 여러분들. 최근에 올렸던 내용 지난주 금요일날 올렸던 방송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유튜브 올렸었죠. 8600분 보셨네요. 그죠?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는 1등입니다. 그 페이지 뷰가. 많은 분들이 시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공부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자 카카오톡은요.
여기 요 라이브 방송 요걸 누르세요. 요거 누르시면 지금 라이브 방송 플레이가 될 겁니다. 그 하단에 자 여기 매일경제TV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3 있죠? 여기 누르시면 돼요. 링크 주소 요거 누르시면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3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요게 나옵니다. 요거 누르시면 카카오톡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들어오셔가지고 혼자 매매하실 때 제가 올려드린 글 가지고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인원이 거의 다 찼으니까 그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은 어쨌든 간에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거고요. 뭐 매일 채팅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정도 그리고 시장에 변화무쌍할 때만 잠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 기준을 세워드리는 거니까 고점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조정장은 거의 끝났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 끝났고요. 코스피 일봉 주봉 보세요. 여러분들 주봉 보시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안 빠져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 후에 이렇게 기간 조정 보이고 나서 단 한 주 동안 이렇게 큰 양봉 보이는 거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매물 소화 손바뀜 현상 다 끝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양봉 쭉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600선 돌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저는 빠르면 올해 안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올해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은 분명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코스닥 20년 내 최고가 경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여기다가 일봉상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덜 올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질 때는 코스피보다 빨리 떨어지만 올라갈 때는 나중에는 코스피보다 빠르다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직전 고점까지 왔어요. 코스닥은 덜 올랐습니다. 이제 코스닥이 본격적인 반등 탄력이 강화될 수 있는 시점까지 왔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제일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제일 단계는 다 지났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전략적인 부분들은 바로 주도주에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미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 이제 종목 하시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동원하는 대금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고요. 방송을 통해서도 솔리드 그 다음에 지금 서진시스템 바닥에서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나간 겁니다. 한미반도체 아까 얘기했던 종목도 지금 5% 수익 나 있고 사이맥스도 2% 반등하면서 나오면서 지금 5G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수소 에너지 중심으로 계속 종목들이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한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한 대표가 주도주 대시세 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주도주라고 하는 섹터가 지금 5G, 반도체, 2차전지, 그래 수소차인데 수소 에너지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 전에 저는 여러분들 반도체하고 5G가 대표적인 주도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차전지까지 여러분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주도주란 말이에요. 주도주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도주를 가지고 단기 매매가 중장기 대시세를 만들어낸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8월 달부터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했을 때 그 주도주들의 수익률 자체가 큰 종목들은 커요. 짧게 매매를 하면서도 요만큼씩 수익이 나오죠, 여러분들. 8월 달은 그래서 수익률이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7월 달은 손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장 강력한 주도주인 PSK테크가 무려 112% 수익이 나면서 3,100만 원, 1억 기준 3,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7월 달 3,100만 원, 8월 달 1,600만 원, 900만 원, 9월 달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가장 큰 수익을 준 종목이 뭐예요? 세 가지. 세 종목. 1억 기준 3,300원. 이게 중기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매했을 때 나오는 최고의 수익률인 겁니다. 3,300만 원 별로 안 먹었, 수익이 안 난다고요? 1억 기준 3,300만 원 수익 났는데 적다고요? 10월 달도 59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너무 적죠?
워낙에 그 전달 3,300만 원 수익 나다 보니까 뭐 500만 원은 수익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근데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VIP 협의가 얼마나 했지 여러분들? 응? 88만 원. 그것도 플러스 5일. 3개월이면 263만 원 플러스 20일 거의 한 달 추가입니다. 이게 뭐예요? 3개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20일 추가 거의 4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11월이죠. 11월부터 2월까지 가게 되면 계좌는 지금 위치에서 11월에서 2월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 눈에 띌 정도로 계좌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11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4개월 정도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분명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가성비를 보세요. 여러분들 88만 원, 263만 원을 가지고 그죠? 저 기간을 가지고 이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9월달, 7월달, 최소 9월에서 10월달 정도 이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VIP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실 거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도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7번 자 부탁합니다. 자, 제가 말씀했던 내용도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77번 예, 그래요.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예, 저도 막 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왔고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준비하시고 대비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방은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이 아닌 게 이제 확인됐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상태에서 지금 결과는 분명히 한 대표가 얘기한 대로 나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갑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확인됐죠, 여러분들. 저는 비록 무방이지만 여러분들과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장 좋다고 무방 많이 하고 장 안 좋다고 무방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구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 또 오늘도 제가 무방을 드렸던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장은 한 대표가 예상했던 대로 분명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그 대선도 끝났습니다. 막연하게 걱정했던 트럼프의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예, 우물 아래 잔파동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절대 신경 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이든을 선두로 해서 새로운 미국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코로나를 잡아가면서 글로벌 경제는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시발점이 11월이 될 거로 보고 있는 만큼 백신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거기서부터 대시세를 만들어내가는 지금부터 약 4개월 정도 후 내년 2월 달 정도까지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완벽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비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고 꼭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자 오후 되시기 바라고 내일 좀 더 좋은 결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올해 말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 정말 많이 웃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내일 뵙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VIP 오실 분들은 지금은 이제 그 1588-0648 지금 직원분들이 지금 안 계세요. 직원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화하시면 전화 안 받아요. 만약에 1588-0648 오시게 되면 내일 아침에 8시 30분 정도에 전화를 하시면 직원분들이 콜센터 직원분들이 출근하실 겁니다. 그래서 8시 30분 정도에 1588-0648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게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 ARS 0234904678 여기 한 대표 전용 이제 ARS 간편 결제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로 여러분들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RS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터넷으로 하시는 방법도 아시죠? 인터넷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대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회원가입이 나오죠. 회원가입이 나오고 밑에 자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콜센터를 통화가 안 되니까 콜센터 지금 통화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오늘 가입해 가지고 종목 진단이 필요한데 가입을 해야 되는 분들은 여기 인터넷 보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1개월 또는 3개월 체크하시고 신용카드 누르시고 결제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결제 창이 뜹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바로 이제 회원 가입이 될 거예요. 될 겁니다. 그렇게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어디를 옵니까?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여기 정회원 게시판에다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올려놓으세요. 제가 이제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부터 이제 여러분도 종목 진단 올리신 거 해드릴 거거든요. 올려주시면 종목 진단 제가 쫙 해드릴 겁니다. 내일 장 출발하면 다 답변 올려놓을 거고요. 그 내일 아침에 장 출발하면 답변 올린 대로 과감하게 정리할 거 정리해가지고 주도 좀 옮겨라는 그런 매매를 할 거니까 요렇게 그렇게 결제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도 소외되면 답 없어요. 여기서도 소외되고 여기서도 주저주저하면 여기서도 답 없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제가 하는 얘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최저인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뒤에서 주식을 배팅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여기서부터 주식을 배팅을 하게 되면 수익률 자체가 앞으로 돌아오는 수익률이 커요. 아시겠습니까? 한두 종목으로 승부 골생하지 말고 계좌로 승부 봐라. 지금이 시작이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의 선곡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월요일은 무방 없습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요. 회원님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회원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 자 편안히 되시고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